병원 치료비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 실손, 즉 2020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금액에 대하여 실손보험에서 환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 약간은 아니죠. 좀 약간 지금 실손보험하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그래도 아직도 옛날에 가입한 옛날 실손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게 포함되니까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 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액에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뭐냐라고 살펴본다면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여기서 비급여라든지 뭐 임플란트 이런 거 다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옛날 약간 기준에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게 그 재해자한테 부당이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측에서 이것을 환수하겠다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시끄러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입장을 살펴본다면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 비용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주려는 공적인 급여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의료비로 이미 지출한 비용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외의 소비재를 추가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금품이죠. 소득 보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국가 정책은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이 일반적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 부담률 인하, 그리고 본인 부담금 면제, 사전 환급금 등을 보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환자 본인 부담금 경감으로 간주하여, 그런데 민간보험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에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래서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우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게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실손보험에서 환급하는 걸 상당히 거부해 왔었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꾸준하게 국민건강보험에다 자료를 요구했었죠. 그래서 실손보험사의 본인 부담 상한의 자료 요구에 대한 공단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이를 환자 부담 경감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자체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상한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국민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건의한 동 내용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손보험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그 재해자 이 사람의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 분위기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하고 공문으로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은 제19조에 따라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돈 금액을 본인 부담 경감으로 간주하여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관련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보험은 당사자 간 계약을 보험을 통해 보험금 수령 등이 결정되고 있는데 약관을 법령에 우선하여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제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는 공적 부분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서로 간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단보험에서 발생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지급 내역을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만 이익을 보게 되고, 이로 인해 원래 국민들이 받아야 하는 혜택을 축소하게 되는 바, 이를 위하여 국가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를 위해 특정 절차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민간보험사에서 공단에다가 시스템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약관에 보면 민간 보험사가 이득을 본 만큼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를 낮추는 조항조차도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옛날에는 실손보험 약관에 국민건강보험으로 환급받는 금액을 환수한다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꾸준히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약관입니다. 현재 보면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보면은 사망 제2항을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약관이 좋습니다. 약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송이 진행된 건데요. 여기 판신 내용을 보면 사후 환급금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부담한 비용을 보전하여주는 보전적 성격의 공단 부담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비춰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 중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한 사후 환급된 금액은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약관상에 공제한다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환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보험의 성격이 다르고 보험료도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즉 중복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보험을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똑같은 질병 아니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갖다가 A사와 B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따로따로 보상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복 보상으로 유로 감액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실제로 따로따로 보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으로서 보상된다. 이익을 보기 때문에 보상이 된다. 라고 한다는 것은 웃기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일한 상해 아니면 동일한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손보험에서 이 금액을 환수한다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경우는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그 의문이 생깁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 기준으로 환급 보험료가 87만 원입니다. 87만 원 초과 부분은 환급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실손보험료 2만 원, 실제 2만 원이 넘죠. 뭐 2만 원을 낸다라고 가정하면은 4년이 채 안 되네요. 실손보험료가 월 2만 원이라도 3년만 조금 넘어가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데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실손보험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급금은 항상 본인 부담금만 포함된다는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본인 부담 상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1분위 기준은 84만 원 초과되면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10분위는 78만 원이고요. 2022년에는 84만 원하고 10분위 598만 원입니다. 이 경우 초과되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2003년 기준으로 8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 실지급 예시를 살펴본다면은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뭐 A라는 사람이 소득분이 1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분위 같은 경우는 87만 원을 초과되면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돌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병원비가 2만 원이 발생했다. 병원비가 2만 원이라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87만 원을 초과함으로 87만 원 초과액 73만 원을 실손보험에서 환수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어차피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이 안 되니까 환수되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뭐 800만 원이다. 치료비가 800만 원을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실손보험에 환급이 없다면 본인 이 사람이 지급받을 돈은 64만 원을 갖다가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험이 환급을 하다 보니까 87만 초과는 553만 원이 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생돈 토해내려면 상당히 힘들죠. 일반적으로 치료비가 아까 본인 부담금만 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만 원일 경우에는 뭐 어차피 그런데 이게 200만 원이 아니고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일 경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 원인데 여기서 보면은 본인 부담금 87만 원을 초과함으로 87만 초과에 713만 원이 실손보험에서 환수해 갑니다. 상당히 금액이 크죠. 이게 뭐 1000만 원 하니까 별로 그렇게 안 커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치료비가 3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소득 1분위 같은 경우는 2,313만 원을 환수당하는 것이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액이 그렇게 그 소비자들한테 크게 혜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판례를 본다면 전체 치료비 1,600만 원 중에서 공단 부담금이 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피해자 본인 부담금이 270만 원이고 비급여 치료비가 516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그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해 주는 것은 피해자 본인 부담금입니다. 즉 200만 원 정도만 환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치료한 들어간 비용이 500만 원 이상 그 비급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준다 해서 피해자한테 이득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다면은 이 500만 원 이상 그 치료 비용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아프다 보니까 아프면은 일도 못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가족들도 등등해서 여러 가지 뭐 일 제한이라든지 면회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개인 시간이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작 본인 200만 원 정도 환급해 주는데 이것도 재해자의 이득이 된다고 해가지고 실손보험에서 환급을 한다. 솔직히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급 사례를 살펴본다면은 2022년 기준으로 598만 원입니다. 아까 살펴보았죠. 2022년 기준으로 소득분위 10분위 같은 경우는 598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598만 원 초과액인 296만 2천 원을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도 이 금액이 크다라고 실손보험에서는 이것도 이익이다라고 해가지고 환급하겠다, 상당히 좀 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았듯이 200만 원은 그 비급여 치료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이익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 소비자 불만 사례를 살펴본다면은 그 보험회사가 임의로 본인 부담금 상한액 산정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이후로 기지급에서 환수를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동의서, 반환각서 작성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많죠. 그리고 표준약관 제정 전, 즉 실손 표준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금 상한제 소급 적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 적용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소급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